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금값 추정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지금 올해 봄에 발생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수에 대해서 지금 관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으로 그 변수를 제가 남겨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변수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창원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금값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금값 그동안 얼마나 올랐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을 둘러싼 변수를 밝힌다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금 골드바 1kg 가격 시세인데요. 네이버 쇼핑을 보게 되면 순금 골드바 1kg 가격이 현재 7,600만원 정도의 소비자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표준금거래 시세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 기준과 매수 기준으로 해서 일자별 금거래 시세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금 시세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표를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 2019년 8월 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동 가격의 매수 기준이 23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 전에는 17만 6천원 정도 됐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kg 골드바로 봤을 때 매수 기준으로 2019년 8월 8일 기준으로는 한 6,300만원, 그리고 1년 전 기준으로는 4,7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동 가격은 지금 최근 기준으로 21만 4천원, 그리고 1년 전 기준으로는 17만 2천원, 그래서 1kg 골드바 기준으로 매도 기준으로는 2019년 8월 8일 최근 기준으로는 5,700만원, 그리고 1년 전 기준으로는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2018년 8월 달과 2019년 8월 달 한 1년 정도 간극을 보게 되면, 그래서 1kg 골드바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 기준으로는 4,700만원 정도 되고 매도 기준으로는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보게 되면 1,000만원 정도 나는데, 그래서 마진율이 18% 정도 육박을 합니다. 즉 2018년 8월 8일 기준에 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1kg 골드바가 4,700만원, 그리고 매도 기준으로 봤을 때 1kg 골드바가 5,7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의 마진이 실현이 가능하고 마진율은 18% 정도다. 1년에 18%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예,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가격은 한국표준금거래소 기준의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율 18% 정도면 아주 큰 마진율인 거죠. 그리고 지금 금 선물 개요라고 해서 최근에 금값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019년 5월달 봄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달 기준으로 해서 급격히 오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상승 추이가 아주 가파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금 시세라는 이 검색 추이를 보게 되면 네이버에서 금 시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되는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봄 기준으로 해서 검색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이 파란색이 PC 기준의 조회수이고 녹색이 이 모바일 기준 조회수인데, 모바일 기준의 조회수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2019년 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금 시세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된 건수만 해도 거의 한 100만 건 정도에 육박하는 아주 검색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네이버 검색 지표인데 누가 많이 검색했냐라고 봤더니 지금 여성분들은 모바일에서, 남성분들도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시고, 지금 30, 50대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이버 검색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뒤편 시사점에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값만 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은값은 지금 investing.com 동일한 이제 이 아까 금 선물 개요와 보셨던 동일한 사이트에서 제가 추출한 데이터인데, 은 선물 개요라고 해서 지금 은값에 대한 이 트렌드도 2019년 5월달 봄 기준에서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은값만 그러냐? 환율 추이도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2019년 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환율이 지금 이제 그 전 기준에 한 1,100원 정도 수준에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는 1,200원까지 오르고 있는, 급격히 오르고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자, 지금 공통적으로 먼저 제가 앞전 영상에서 남겨드렸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원부자재 가격도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옥수수 선물 개요에 대한 부분인데 2019년 5월달 봄 기준으로 해서 급격히 오르고 있고요. 지금 금값, 은값, 그리고 환율, 그리고 미국 옥수수 원부자재 가격이 동반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러한 이제 추세,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그 시사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인하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금에는 호재로 지금 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값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시그널, 이러한 추세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선호도를 증가시켰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그리고 그 금리 인하가 경기의 상승 방향으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금값과 달러의 안전자산 선호도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추정,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과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경기 방향성을 예의주시해야 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점을 보자라고 하면 저금리의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찾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 최근엔 은값도 같이 뛰고 있고, 그러한 이제 그래프를 제가 앞서 investing.com 금값과 은값 선물 개요 트래픽 추세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금값 추정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지금 올해 봄에 발생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수에 대해서 지금 관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으로 그 변수를 제가 남겨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변수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러시아에서 85조 규모의 사상 최대 금강이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뉴스 화면에 일부러 제가 발췌한 부분입니다. 지금 KBS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지금 58조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변수로 러시아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베리아 수오이로그 지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금맥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미국 등 서방 제재로 쪼들리는 러시아의 그 재정 상황, 외화 사정을 호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황무지 시베리아에서 말 그대로 노다지가 터진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개발사 측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의 금막이 발견되었고 그 추정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장된 금만 거의 한 2,000톤에 육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로 한 86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에 있는 금의 한 4분의 1 정도가 수오이로그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2,000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세계 금 보유량 순위라는 부분인데, 단위는 톤입니다. 톤. 지금 미국이 8,000톤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보시다시피 금 보유량 자체가 지금 1,000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수오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양을 한 2,000톤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러시아의 금 보유량 1,000톤과 수오이로그 지역에서 추정되는 매장량을 합치게 된다고 하면 독일이 한 3,0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빅3 정도로 진입할 수 있는, 미국과 독일 다음으로 지금 러시아가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추정량이라는 거죠. 2,000톤이라고 하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2,000톤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중국이 1,00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보유한 총 금 보유량의 한 2배 정도를 러시아 지역에서 채굴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 금유통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이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톤에 매장된 금 추정치 거의 한 1,700톤을 합한다라고 하면 빅3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금
매장량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금유통시장의 지각 변동이 될 것은 자명하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수오일오구 지역의 채굴은 2020년대 중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폴류스 측, 즉 개발사 측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수익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폴류스 측, 즉 이 개발사 측은 아직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정치적 문제가 결부돼 있지만 폴류스 측은 향후 35년간 매년 35톤 이상의 금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관련된 변수는 예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금 유통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마어마한 매장량이라는 것이고 추정되는 매장량이 2,000톤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의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은 절대화폐 또는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 금값은 단기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누구나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이라는 거지 그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이 지속되는 그래프가 꺾일지는 이거는 신의 영역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 부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후발주자가 될 수가 있고 선발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발주자가 되어야 하고 후발주자가 된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상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포지션에 우리가 위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선발주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통찰과 선제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력, 통찰,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선발주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죠. 소문난 잔치집에 잘못 들었다가 상투를 잡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 판단력,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선발주자의 포지션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이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정보들,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정보들은 대부분 후발주자가 취하게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시점은 이미 늦은 시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선발주자가 뭔가 그러한 투자 관점에서 분위기만 형성을 해놓고 빠진 다음에 언론과 매스컴과 이렇게 결부가 되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품만 조장을 하고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인 투자 자세와 후발주자가 아닌 선발주자의 서야 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거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창업, 투자, 자기 경영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